지금까지 이런 북한 이야기는 없었다. 이것은 시사인가 예능인가? 진정한 평화가 오는 그날까지 5천만 국민이 즐겨 찾게 할 바나나의 프로그램 여러분의 북만. 네, 이번 주 단박톡에서는요.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 그루의 희망을 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핫 이슈 인물, 북한을 무려 30여 차례나 직접 방문해서 북한의 황폐화된 살림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해온 분인데요. 20여 년간 북한 산림 복원 사업을 추진해온 민간단체 평화의 숲 이정민 사무국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 본격적인 토크를 나누기 앞서서 저희 제작진들이 준비한 사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사진인지 함께 보시죠. 뭐 이거 그냥 위성 사진인 것 같은데요. 아니 색칠을 하다 말았어요. 네. 밑에 부분은 조금 초록색, 녹색으로 좀 진하게 칠했는데 네. 위쪽 부분은 굉장히 연해집니다. 위성 사진은 아니고요. 이제 남북의 한반도의 산림 현황을 좀 시각적으로 표현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보시면은 이제 휴전선을 중심으로 남쪽은 굉장히 푸릇한 네. 푸른색이고 북쪽은 보시면은 좀 황폐한 면적이 많다는 걸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네, 뭘 또 사진상으로도 티가 나지만 북한 산림의 황폐화 수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숫자로 표현을 해드리면 좋죠. 서울시가 크잖아요. 굉장히 큽니다. 그럼요. 서울시가. 황폐 면적이 서울시 면적의 45배가 넘칩니다. 46배요. 예. 쉽게 생각하면은 매년 서울시만큼 나무를 심어도 네. 45년 이상 걸린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예. 사실 우리나라는 고속도로 타고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맞아. 네. 그냥 계속 초록이고 계속 산이잖아요. 그거 보는 재미가 있어요 또. 그럼요. 근데 북한은 그렇지 않다. 북한의 산림이 이렇게 좀 많이 심각하게 황폐화된 이유 뭘까요? 산림이 황폐화된 이유의 첫째로 꼽는 게 식량입니다. 식량이요? 예. 왜냐하면 90년대에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을 경제 봉쇄를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러면 경제난 중에 식량 수입도 이제 네. 차단이 되죠. 네. 그러면서 북한이 이제 자구책으로 한 게 식량 증산을 위해서 이 산을 개간을 해서 밭을 만드는 또 경제 봉쇄가 되면서 당장에 석탄을 떼야 되는데 석탄을 네. 운반할 차가 못 움직이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무를 떼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에너지와 식량 이 두 개가 북한 산림을 황폐화시킨 가장 큰 원인이라고. 그렇군요. 그럼 영훈 씨, 네. 영훈 씨는 이렇게 나무가 없다? 나무가 없으면 도대체 왜 안 좋을까? 알고 있나요? 저도 초중고를 나왔는데 당연히 알고 있죠. 이런 네. 거 초등학교 한 5학년 때 배웁니다. 아, 그런가요? 네, 과학 시간에. 어디 한번 들어보죠. 일단은요, 나무가 없게 되면 큰 비라든지 이런 좀 뭐 홍수가 왔을 때 물을 이렇게 빨아들일 수가 없어요. 어허. 그래서 물이 그대로 내려옵니다. 어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홍수가 나죠. 홍수가 나죠. 그렇게 되면 또 이제 토사물이라든지 이런 흙이 막 이렇게 막 굴러 떨어지면서 산사태가 나죠. 네, 하죠. 네. 그리고 공기도 안 좋고, 오늘도 안 좋고, 뭐 볼거리도 줄어들고, 볼거리도 줄어들고. 예. 그늘이 없어지니까 얼굴이 타고. 타고. 네. 예. 디테일하네요. 뭐 이 정도야 뭐. 사무장님한테 좀 얘기를 들어보시죠. 어떻게 맞나요? 제가 생각 못했던 피해들이 그렇네요. 실제 산에서 나무가 없어지면은 가장 큰 피해는 비가 오면 빗물이 그대로 흘러내려오는데 물만 흘러내리는 게 아니라 흙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흙들이 우리 개울이 모여서 노래 있잖아요. 어디로 흘러가요? 강으로 가죠. 강으로. 강으로 가서 강바닥에 이제 쌓이는 쌓이는군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강바닥이 점점 높아지고 조금만 비가 와도 넘치는 거죠, 강이. 네. 근데 이제 그 물이 넘치면은 이 보통 강 옆은 전부 농경지잖아요. 우리도 강 옆에 전부 네. 농사를 짓잖아요. 그럼 이 농경지가 잠기고 농경지가 잠기면 식량 생산량이 줄어들고 그러면 또 다시 산을 개간하고 네.
그러면 또 다시 홍수가 나고 이게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러네요. 북한은 식목일 없나요? 나무를 열심히 심으면 될 텐데. 그렇죠. 자, 북한은 어떤 나무가 잘 자라나요? 이왕이면 빨리 자라는 나무를 보내주면 좋을 텐데. 오! 그렇겠네요. 그리고 이런 것도 좀 방법이 그러네요. 있겠네요. 네. 우리 국민들께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셨던 질문은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북한에 숲이 없는 게 우리나라랑 무슨 상관인가요? 우리가 손해볼 거 없잖아요.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뭐 우리랑 뭐 거리도 있는데 그렇게 네.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에 숲이 없어져서 네. 우리나라에 황사가 오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런 재앙들은 사실은 국경이 없어요. 네, 국경이 없는 거기 때문에 북한에 숲이 없다? 그건 제가 봐서는 우리 한반도 생태계 전체에 영향을 줄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나눠볼수록 얼마나 북한의 산림 복원 사업이 필요한지 깨닫게 되는 것 같은데요. 평화의 숲이라는 민간단체, 오래전부터 많은 노력을 해오셨는데 어떤 곳인가요? 창립 초기에는 이제 북한에 물자를 보내는 일을 많이 했어요. 묘목이라든지 뭐 종자라든지 이런 물자를 보내다가 2003년에 이제 평양에 순안 양묘장이라는 곳에 이제 우리 남쪽의 기술로 양묘장을 만듭니다. 온실도 만들고 양묘장이요. 예, 지원을 해주게 되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금강산에서 양묘장도 만들고 밤나무 단지도 조성하고 또 산림병해충 방제 같은 사업도 했던 이제 산림 분야에 굉장히 특화된 전문 NGO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직접 나무를 심는 사업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북한에서도 이거는 인정한 성공적인 사업이라는 얘기도 함께 들었거든요. 영훈 씨, 이 평화의 숲에서 어떤 나무를 심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은행나무. 은행나무? 이건 왜요? 이게 알짜배기거든요. 왜요? 왜냐? 은행 땅에 떨어지면 구워서 먹으면 맛있죠? 소금 쳐서 먹으면. 근데 이제 은행나무가 공기청정에도 굉장히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요거는 일석이조다. 심어야만 한다. 오늘 제가 많이 배우고 가는 것 같은데 은행나무를 제가 생각을 못했었는데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먹을 게 있는 게 좋겠죠. 그쵸. 네, 그럼 그래서 실제로는 어떤 걸 좀 많이 심으셨나요? 저희는 밤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예. 이제 실제 밤나무가 우리도 어려웠던 시기에 구황작물로 들어왔어요. 예. 이 밤은 저장성도 있고 겨울에 네. 예, 저장도 해놓고 먹을 수 있고 또 영양가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밤나무가 식량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다른 특별한 기능이 있다라고 들었는데요. 맞나요? 네,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또 퀴즈인가요? 제가 잘하니까 맞을 수 네. 있을 거라 생각하신 거예요. 또 이런 식으로 또 브레인 네. 한번 또 자, 가동해야 되겠네요. 딱 네. 떠오른 게 있었어요. 뭐. 요 밤송이가 동그랗고 가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왠지 땔감으로 좀 잘 쓰이지 않을까? 땔감으로. 네. 오. 잠깐만. 말해버렸네. 이게 정답이죠. 아니, 뭘 아닌데 뭘 자꾸 정답이래요. 아닙니다. 땡이에요, 네. 땡. 땡 한번 시원하게 외쳐주시죠. 땡. 땡. 아니, 저는 표정이 네. 너무 이렇게 당황해 하시길래 제가 생각 못했던 걸 자꾸 얘기를 오. 하시니까. 맞춰버린 줄 알고 이러고 아닙니다. 있었는데. 땔감 아니고요. 제가 유추를 해보건데 밤나무. 네. 밤나무. 이러면서 생각할 시간을 버는 것 같은데요. 네. 밤나무 왜 지었을까? 밤나무 알긴 알아요? 밤나무가 이제 뾰족뾰족하니 네. 예쁘기도 하고요. 이게 경관에 좀 도움이 되기도 하고. 관상용이다. 네, 뷰가 좀 괜찮죠. 이거 지압으로도 쓸 수 있어요. 지압으로. 그건 안 되겠다. 병원비가 더 나오죠. 이건 제가 생각해도 아닌 것 같네요. 그냥 알려주세요. 네. 예, 실제로는 산불 때문에 네.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었던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심는 것보다 밤나무를 심으면 좀 적게 심어요. 왜냐면은 오. 이 나중에 밤을 줄 공간도 필요하고 그러면은 산불이 나도 이게 한 번에 다 안 타겠죠. 여기서 좀 지체되는 효과가 불길을 좀 지체시키는 효과가 있고 그렇죠. 네, 또 밤나무 단지나 이런 과수 단지를 만들면은 길을 냅니다. 사람이나 차가 다닐 수 있게. 그러면 우리 산에 길 없는데 불 끄러 가려면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산불이 났다 그러면은 그 길을 이용해서 빨리 신속하게 또 진화도 할 수 있는
아니 한 10년 전에 가보셨으니까 네. 10년 전에 심었던 나무들이 이렇게 좀 뭐 커 있는지 뭐 이런 소식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가끔 봅니다. 어떻게요? 위성 사진이 있거든요. 아. 뭐 아무나 이렇게 함부로 볼 수 있는 건 또 아니라서 예, 뭐 소식 듣는 정도로 보고 있고요. 또 이 요즘은 국제 회의가 외국에서 많아요. 네. 근데 국제 회의 같은 데 가면 그런 곳에 북한에서 참석을 합니다. 그럼 물어보죠. 아하. 우리 양배장 잘 있냐? 잘 있대요? 뭐 말은 항상 잘 있다고 해주세요. 그러니까 좀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네. 잘 관리하고 있다라고 이제 항상 북쪽에서 오신 분들도 얘기를 해주시니까 네. 다시 갈 날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다시 이렇게 직접 가서 두 눈으로 확인하는 것만 하겠어요. 네. 다시 사업이 재개하게 된다면 거의 10년 만에 이루어지는 일인데 앞으로 북한과의 산림 복원 사업 어떻게 이루어지는 게 좋을까요? 심는 것만큼 중요한 게 또 지키는 거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해충 방제라든지 네. 네. 또 뭐 기념물들 그런 것들은 잘 보호를 하고 지키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거는 우리 남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주도 한라산 가보셨죠? 그럼요. 네. 네, 한라산 정상에 가면은 이렇게 누운 고목들이 많아요. 그게 구상나무라는 건데 네. 그게 이제 이런 한라산이나 높은 산에 사는 나무예요. 사는 나무인데 이게 지구 온난화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자꾸 이제 기온이 높아지니까 죽어요. 그렇군요. 네. 슬프다. 네, 죽어서 이 나무를 옮겨야 돼요. 네. 그 남쪽에서 옮기려고 많은 분들이 뭐 지리산에도 해보고 뭐 얼음골이라는 곳도 가보고 이렇게 네. 해봤는데 네. 저는 그냥 한 방에 백두산을 가면 되지 않을까. 아. 예. 그래서 그런 교환을 하는 거죠, 서로가. 네. 유전 자원도 교환하고 서로 필요한 부분을 또 해주면은 협력이 말 그대로 우리가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렇네요. 예, 우리는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받을 것도 있고 네. 예, 또 같이 할 부분도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북 산림 복원 교류 사업이 한반도의 평화에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지,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좀 설명해 주시죠. 뭐 우리가 통일을 얘기하고 교류를 얘기하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 푸른색으로 한반도를 덮는 것부터 네. 하면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가장 평화적인 방법이 나무 심는 거고 가장 평화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통일이 푸른 한반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 초록초록하고 네. 푸릇푸릇한 한반도. 빠른 시일 안에 꿈꿔봅니다. 아까 저 색칠이 다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 쉽고 재미있는 토크 나눠주신 민간단체 평화의 숲의 이정민 사무국장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유일 궁금한 북한 방송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북마크 TV 시간입니다. 영훈 씨, 네네.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아, 많죠. 많죠. 치킨, 피자, 짬뽕, 고추 잡채, 족발, 보쌈. 최근에 북한 사람들에게도 특별히 사랑받는 음식이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 모란봉은 꽃의 절기라 갖가지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 이름처럼 봉우리 존재라. 아니, 음식을 소개시켜준다고 하셨는데. 꽃밭이죠. 꽃을 먹는 건가, 설마? 여기 곳곳에 꾸려진 문화유식 장소들에서 휴식이 한때를 즐기며 놀이동산의 먹거리 하면 뭐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게 추러스죠. 자기들의 일터에 이곳 빵집의 일꾼들과 빵집! 아, 그렇죠. 이곳이 바로 북한의 인기 음식이 나오는 곳입니다. 먼저 헤아려 보시는 우리 원숭이 그 뜨거운 인민사랑의 세계. 핫도그, 소세지, 와플까지도 있네요? 이 원수님이 그 뜨거운 아니, 근데 북한에 햄버거가 있어요? 정말 가슴 뜨거움을 금할 수 없어. 햄버거를 보니까 네. 우리가 먹는 거랑 그냥 똑같은데요? 여기가 바로 햄버거를 파는 북한의 패스트푸드점입니다. 식판에다 넣어서 보관하네요. 네, 북한은 일회용품 보급이 그렇게 수월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거듭거듭 취하게 두신 경의하는 원수님. 빵 하나를 만들어도 쟁반이 엄청 많은 거 보니까 그렇죠. 인기가 좋기는 좋대요. 맞습니다. 잘 보세요, 지금. 동그란 거 저 뭐지? 요게
찹쌀 도넛입니다. 햄버거 세트에 찹쌀 도넛이 같이 나온다고요? 우리 개선방 측에서는 우리나라 감자로 감자튀기를 만들어 봉사하고 있는데 인민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이거를 타느라 달아올랐던 몸을 식히며 간이 음식을 들면서 기쁨이 웃음 짓는 사람들의 모습들. 꽃으로 피어났습니다. 나는 최욱인인데 경기에 나가서 햄버거를 많이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저국의 햄버거 맛이 더 독특하고 맛있었습니다. 장갑을 끼고 먹네요. 비닐 장갑이요. 북한에서는 손에 안 묻게 하려고 네. 비닐 장갑을 꼭 준다고 합니다. 사회주의 체제인 북한에서 네. 미국의 대표 음식 햄버거를 파는 가게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2009년에 김정일의 지시로 싱가포르 회사 합작으로 평양에 최초 햄버거 가게가 생긴 거고요. 네. 최근에는 북한에서도 뭔가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서 햄버거 가게 같은 서구 문물을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새 속에 요리사들이 재치 있는 요리 솜씨를 보면서 음식을 맛보는 재미는 손님들의 기쁨을 더욱 크게 합니다. 대중간이 음식의 맛도 좋지만 봉사도 돋궈줍니다. 빵집을 현대적인 빵 생산 음료대에 포도, 토마토, 레몬, 아무튼 과일 사진이 붙여 있는데. 맞습니다. 여러 가지 빵들과 그리고 사과단물, 배단물, 귤단물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음료들도 만들어 봉사하고 있습니다. 상조의 강국이라고 하신 이 땅에는 이런 사랑이 큰 집들이 나날이 늘어만가. 북한의 햄버거 가게 패스트푸드점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북한에서 햄버거를 먹는다는 게 전 제일 신기했습니다. 우리랑은 약간 다르긴 하지만 패스트푸드점 풍경도 신기하고 좀 재밌었다. 다음 소개할 영상 역시 북한의 먹거리인데요. 북한은 정말 이 음식을 너무 좋아해서 스스로 이것의 나라다라고 불리고 싶어 한대요. 그게 뭔지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보시죠. 마치도 동화 세계에 들어선 듯 산뜻한 건물들이 특색 있게 들어앉은 여기가 평양 버섯 공장입니다. 버섯이다, 귀여워요. 버섯. 귀여워요. 꼭 버섯은 전 세계가 다 저렇게 그리더라고요. 공장이 인민들이 식생활 기지로서 한 해에 1000톤의 버섯을 무조건 생산해서 1년에 1000톤 생산이 가능해요? 여기가 공장이지 않습니까? 다 비법이 있습니다. 원료 분쇄 공정으로부터 기질 혼합 공정, 멸균, 정균 접종, 배양 공정을 비롯해서 자동화, 흐름 선화가 실현된 생산 공정들은 마음 흐뭇했습니다. 근데 이 기계가요. 네. 버섯 생산을 위해서 북한에서 직접 만든 국산 제품이라고 해요. 기계에 보니까 네. 딱 국가과학원 기계공학연구소라고 딱 적혀 있네요. 그렇죠. 북한에서 직접 생산 기계까지 국산화할 정도면 상당히 공을 들이는 건데 이유가 있을까요? 1990년대까지 북한은 버섯 수출 세계 제2위의 국가였거든요. 굉장한 수치잖아요. 근데 에너지난이 심화되면서 버섯 생산량도 함께 줄었습니다. 그동안 쌓아놨던 생산력이나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시 수출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게다가 주민들이 열악한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중운동으로 버섯 재배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온습도와 여기가 바로 버섯 재배실입니다. 오, 아니 북한 주민들은 어떤 버섯 먹는지 사실 궁금했거든요. 궁금하죠. 함께 뭐가 있는지 좀 볼까요? 어디서 좀 본 것 같긴 한데 이거 그쵸? 고기 구워 먹을 때 그 썰어가지고 불에다 이렇게 구워 먹는 그거 맞죠? 빙고, 새송이 버섯 맞습니다. 지금 이것 공장의 버섯 생산 이 버섯은 나 알아. 말하지 마. 느타리 버섯. 맞습니다. 온 나라의 끝간데 없이 펼쳐진 버섯 바다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진짜 그냥 바다 같은데요? 버섯 장관이지 않습니까? 아니 진짜 산호초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부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와. 또 소중하고 귀중히 안겨오는 버섯 향기였습니다. 그냥 막 거침없이 따네요. 요거는 지금 팽이버섯인 것 같은데 저 그냥 살포시 이렇게 한 다발 가져와가지고 된장찌개에 살포시 넣어가지고 저분은 무슨 공중부양하시는 것 같은데요. 하늘에 떠 있습니다. 오늘 생산한 버섯을 지금 잘 이렇게 품질 검사하는 중이신 거죠. 여러 품종의 버섯을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꽃이었습니다.
주민들이 즐겨 먹는 버섯이 우리랑 크게 다른 것 같진 않아요. 맞습니다. 북한은 이 재배 기술이 많이 축적이 돼 있는 새송이 버섯이나 느타리 버섯을 기본적으로 재배하고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이런 버섯들을 주로 즐겨 먹죠. 버섯이 왜 분홍색이지? 버섯이 핑크핑크하죠. 물감으로 칠해놓은 게 아닌가 싶을 만큼 핑크색이에요. 진짜 신기하다 근데. 분홍색 누타리 버섯을 비롯해서 참나무 버섯, 팽나무 버섯, 볏짚 버섯을 비롯한 그 10여 종의 버섯 품종을 새롭게 육종했습니다. 이거는 약간 뿔 같은데요? 고사리 같기도 하고 뿔 같기도 고사리, 하고요. 이거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손 대면 찔릴 것 같습니다. 네, 이 사슴뿔 모양의 이 버섯은 북한에 자란 녹각 영지버섯입니다. 이바지하기 위한 연구 사업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버섯이 인민들 식탁에 오른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정말 기쁩니다. 사랑의 뜻과 정이 뿌리를 두고 이때가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뿌듯하기도 하고 네. 기쁘죠. 날 네. 뻗혀가는 우리의 생활이 아름다운 향기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북한이 사랑하는 먹거리 어떻게 보셨나요? 북한의 먹거리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걸 느꼈고요. 꼭 먹어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네. 북한 사람들이 새로운 음식을 접할 기회도 좀 늘어나고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먹거리도 많이 개발이 돼서 북한의 먹거리가 좀 풍성해졌으면 좋겠네요. 다음은 이산 가족의 가슴 아픈 사연, 그리운 편지 시간입니다. 오늘의 발신인은 실향민 1세입니다. 이분은 특별한 사연으로 어머니 외에 마음으로 안아준 어머니가 또 한 분 계시다고 하는데요. 함께 보시죠. 언니야, 보고 싶어서 항상 사진을 꺼내보고 만날 날이 오야 될 텐데 내가 그때까지 살아있으려는가 모르겠다, 언니야. 부산광역시 남구 바닷가 근처의 한 마을. 좁은 골목과 오래된 집들이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곳은 일제강점기 당시 소의 수탈을 위한 대규모 소 막사가 세워졌고 이후 북에서 피난 온 갈데없는 실향민들의 거처가 된 곳, 바로 우암동 소막마을입니다. 가슴 아픈 역사를 간직한 이곳에 한 할머니가 살고 계십니다. 북에 가족을 두고 온 김찬옥 할머니는 19의 피난와 70평생을 이곳에서 보냈습니다. 할머니는 틈만 나면 침침한 눈으로 오래된 사진을 보시곤 하는데요. 지금 이게 다 어떤 사진들이에요? 요거는 우리 가족 사진이고요. 요거는 이북에서 언니들, 사촌 언니 찍은 거 가지고 온 사진. 빛바랜 낡고 낡은 사진들. 할머니는 이 사진들 중 한 명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데요. 바로 북에 두고 온 사촌 언니 사진입니다. 할머니의 고향은 평양시 기린리. 할머니는 번화가에서 장사를 하시던 아버지 덕에 부유한 유년 시절을 보냈는데요.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이내 아버지도 아프기 시작했고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소녀였던 할머니는 결국 친척집으로 보내지게 됐습니다. 낯설고 힘든 환경, 하지만 그 곁에는 다정한 사촌 언니가 있었는데요. 고구마도 삶으면 남겨놨다가 주고 밥 같은 것도 내가 중숨을 안 먹었으면 중숨도 챙겨주고 전부 다 해줬지요.
좋아하는 반찬이 있으면 늘 따로 챙겨줄 정도로 착하고 예뻤던 사촌 언니. 행여 어린 사촌 동생이 상처라도 받을까 언니는 엄마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옷 해주는 게 기억이 나지. 그때는 이북에는 양장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복을 내가 할 줄은 모르니까 사촌 언니들이 그래 이제 다 해주고. 사촌 언니는 옷 만드는 기술이 있어 틈만 나면 어린 동생을 위해 예쁜 새 옷도 만들어 주었는데요. 그 옷을 입고 사촌 언니와 거리를 거닐 때가 너무나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갑자기 터진 전쟁은 또다시 모든 걸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할머니는 아버지를 따라 급히 피난을 가야 했지만 사촌 언니는 연로한 작은 엄마 아빠를 돌보기 위해 북에 남아있게 된 것인데요. 꼭 다시 만나자는 약속만 남긴 채 사촌 언니와 헤어지게 된 할머니. 그렇게 흘러 정착하게 된 부산의 소망마을. 이곳에서 한평생을 보낸 할머니는 두 딸의 엄마로 참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날수록 잊을 수 없는 단 한 사람. 북에 두고 온 사촌 언니에 대한 그리움은 날이 갈수록 더욱 커져만 갑니다. 오늘도 언니 생각에 빛바랜 사진을 꺼내어 들여다보는데요. 언니야, 보고 싶어서 항상 사진을 꺼내보고. 본 지도 너무 오래돼서 얼굴이 알겠나. 매일매일을 바라보다가 손때로 얼룩져버린 사촌 언니의 사진. 헤어질 때의 모습처럼 여전히 곱고 예쁜 모습일지 아직 살아있는지 할머니는 그것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만날 날이 오야 될 텐데 내가 그때까지 살아있으려는가 모르겠다, 언니야.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고 혼자라고 생각했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운 마음을 따뜻하게 품어주었던 사촌 언니가 있어 정말 행복했습니다. 다시 만나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못한 채 너무도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언니는 여전히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죽기 전에 꼭 만나야 되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네. 꿈이라도 한번 좀 보여주지. 왜 안 보여주노? 꿈에라도 보고 싶은 그 얼굴을 언제쯤 마주하게 될까요? 세상에 홀로 남겨진 나를 위해 엄마처럼 아껴주던 사촌 언니. 언젠가 다시 만나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